소금과 물을 잘 챙겨 드시고 나서 입맛대로 간간하게 드시고 많이 이야기하시는 변화 중에 하나가 머리가 좋아졌어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네. 나이 들으니까 머리가 굳었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머리가 뿌옇고 안개 낀 것 같은 느낌. 기억력도 떨어지고 아이디어도 빨리 떠오르지 않고 꽉 막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매체로 인해서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나이가 든다고 더 심한 것도 아니고 젊다고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 수험생들 같은 경우도 실컷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시험지 보면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떠오르지가 않는다든지 시험지 내고 나면 떠오른다든가 속상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현재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수험생이나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공자는 인자요산, 지자요수라고 했는데요. 어진 사람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는 말이죠. 이 수기호는 지혜로움의 상징인데요. 물질 가운데 정보가 가장 잘 새겨지는 것이 물입니다. 물은 순수해서 파동에 고유한 성질이 없다 보니 파동이 잘 실리고 정보를 그대로 기억합니다. 딱딱한 흙덩이에 돌멩이 던지면 튕겨 나오지만 물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파장대로 파문이 일어나는 거죠. 물이 지구 전체를 돌면서 필요한 곳에 정보를 전달하듯이 물은 우리 몸 곳곳을 돌면서 정보를 실어 나릅니다. 커피를 타면 커피물, 녹차를 타면 녹차를 우려내는 거죠. 물은 재료가 갖고 있는 속성, 정보를 가장 잘 전달해주는 매체입니다. 물의 배후에 바로 소금이 있죠. 내 몸이 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잘 순환을 시키려고 해도 소금이 없으면 물 자체를 보유할 수 없는 몸이 됩니다. 소금과 물은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죠. 뇌를 깨끗하게 끊임없이 전기신호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금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뇌세포가 살아서 일하는 동안 신경세포의 의사소통과 정보 처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1000억 개에 달하는 이 뇌신경세포는 혈중 나트륨 부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뇌세포에는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신경 자극이 전달되는데 물과 소금이 없이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 때문에 소금과 물을 잘 챙겨 드시고 나서 입맛대로 간간하게 드시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으시죠. 소화가 잘 된다, 변비가 없어졌다, 염증이 사라졌다, 피부가 맑아졌다 등등 다양한 변화가 있지만 많이 이야기하시는 변화 중에 하나가 머리가 좋아졌어요 입니다.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수학 성적이 올랐어요. 작업이 잘 돼요. 예전에는 책을 보면 진도가 안 나가고 머리 안 들어와서 힘들었다는 분들도 책 읽는 게 너무 재밌고 공부가 즐겁고 60대를 훌쩍 넘었는데 고시 공부에도 붙을 것 같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청소년 수험생들은 논리를 요하는 과목들, 수학과 과학 같은 과목들 성적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부모님이 먹어라 하고 잔소리하고 챙겨주지 않아도 챙겨서 먹는 친구들 많습니다. 본인이 경험을 해보면 차이를 느끼거든요. 처음 소금을 먹게 된 계기는 비염, 아토피, 커리병, 고혈압, 당뇨 등등 몸의 문제였지만 이 몸이 좋아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사고력과 집중력이 좋아져서 스스로도 놀라곤 합니다. 평소에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 기획을 한다던가 창작 활동을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물과 소금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깊은 사유나 사고가 필요할 때 더더욱이 물과 소금을 잘 챙겨 드시고 이 머리 뒤쪽 뇌로 가는 경락들을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잘 되고 뇌세포의 신경 자극이 잘 전달돼서 지혜롭게 바라보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뇌는 뇌척수액에 떠 있는데요. 우리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이 뇌척수액도 줄어서 완충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무겁고 뒷골이 당긴다는 느낌 들 수 있고요. 엄청난 두통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전해질인 소금이 부족해서 전기 신호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내 생각으로 몸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흐름이 끊겨버리는 것, 단절이 일어납니다. 뇌세포의 신경망의 연결이 끊기면 무감각해집니다. 알츠하이머와 심의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무감동, 무감각인데요. 뇌가 굳으면 다른 사람의 말 듣는 것도 힘들고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정신이 멍해지면서 웬만한 이야기에는 감정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기 때문에 무감동, 무감각 상태가 되는 거죠. 극도로 심해지면 눈 맞추고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일방적으로 자기 세계에 빠져 있거나 자기 이야기만 하는 자폐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뇌척수에게 가볍게 떠 있는 뇌는 나트륨 농도가 맞아야 활발하게 움직이고 머리도 가벼워지는 거죠. 전해질 농도가 맞지 않으면 머리가 굳고 둔해집니다. 둔해형 인간을 위한 소금 섭취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연구원, 예술가, 창작자 등 두뇌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의 경우는 소금물을 타서 수시로 드시면 좋습니다. 일반 물도 괜찮지만 처음 드시는 분들은 본인한테 맞는 물로 드시면 좋은데 보리차 괜찮습니다. 한 500ml 정도의 우리 몸의 염도인 0.9% 5g 혹은 6g 정도를 타시고요. 잘 흔들어서 아침에 출근할 때, 공부하러 갈 때 타서 가는 거죠. 너무 차가워지면 속이 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겨울 같은 경우는 텀블러 이용하시고 수시로 드시면 좋습니다. 머리 많이 써야 하는 경우는 500ml 기준으로 하루에 2병 정도 드시면 좋은데요. 본인에게 더 진한 농도가 맞다고 생각이 드시면 농도를 진하게 해서 드셔도 되고요. 물의 양이 많게 느껴지시면 작은 병으로 들고 다니면서 내 몸에 맞게 보충을 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대 여유를 가지고 소금차 드셔주는 것도 괜찮고요. 모니터를 많이 봐야 되는 경우는 눈으로 열기도 되게 많이 오르고 과열이 되겠죠. 작업할 때는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 식사나 이런 것들은 잘 챙기시면서 소금물을 드셔야지 기본적인 식사는 싱겁게 드시고 잘 못 챙기면서 이걸로만 해결하시려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실 거고요. 우리 뇌로 지나가는 모든 경락은 발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좋게 만든다. 머리가 잘 돌아가게 하고 지혜를 깨우시려면 다리를 쓰시고 발을 쓰셔야 됩니다.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걷기겠죠. 걷기는 반드시 해주시고 해가 떠 있는 시간에 걸어주시면 좋고 그렇지 못했다면 저녁 시간에라도 반드시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칸트와 아인슈타인 엄청난 발견이나 깨달음을 전했던 많은 위인들, 철학자들 걷기를 습관화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뇌를 깨우려면 걷기를 하시고 목을 풀어주시고요. 이 목은 두뇌와 몸통을 연결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목이 불편하거나 자세가 좋지 않으면 여기서 막히면서 원활하게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목 꼭 풀어주시고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뇌를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로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는 것과 코로 호흡을 했을 때의 인지의 변화, 기억력의 차이에 대한 각종 실험들이 있는데요. 코에 있는 염증, 비염이 있는 경우 코가 막혀서 입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고 턱이 빠져 있는 경우 입을 벌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북목이 돼 있거나 어깨가 말려져 있거나 다물기가 쉽지 않은 거죠. 가슴이 펴지면서 자연스럽게 턱이 당겨지고 척추에 힘이 만들어지면 편안한 자세로 머리가 얹어져 있는 건데요. 코호흡을 위한 자세 만들기와 염증을 해결해야 되겠죠. 비염을 해결하려면 소금이 필요합니다. 비염을 해결했더니 수학 성적이 좋아졌다. 5분도 책상에 앉아있지 못하던 애가 1시간 넘게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머리를 좋게 한다, 학습을 잘해보겠다 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비염처럼 다른 문제가 있어서 소금 섭취와 섭생을 시작을 한 거죠. 생각지도 않았던 이 학습 능력, 성적까지 결과를 얻게 되는 분들 사례 많습니다. 코호흡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소금 드시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신 사례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꾸준히 소금 섭생 잘 하시라고 추첨을 통해서 소금차 키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